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사실 촬영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 촬영을 하게 되네요. 처음 게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오래간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학종평가에 있어서 무슨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 같죠. 실은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종평가는 무슨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판단의 주안점,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늘상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경쟁이라는 거잖아요. 경쟁이라는 말은 다시 옆에 학생과 그 옆에 학생들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제 누적이 되어 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 학교생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었던 초창기 시절과 이걸 이제 몇 년째 해오면서 해왔던 축적된 데이터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려는 요소가 다른 학교 학생들 내지는 경쟁하는 학생부가 학교생활 기록부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알면 평가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얘는 합격하고 얘는 불합격하겠다. 근데 이제 이 평가가 이게 왜 가능한 것이냐면 결국 학교생활 기록부를 평가하는데 세배수만 모집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배수를 모집을 하죠. 뭐 15명을 모집하면 15명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배수인 45명을 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또 많은 경우에는 5배를 선발하는 거죠. 그럼 75명을 선발합니다. 이유는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은 6개 학과 내지는 6개 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더 위쪽에 있는 애는 뭐 더 좋은 대학을 갈 것이고 더 이제 유명한 대학을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대학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추가 합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추가 합격이 가장 많은 것은 이제 학생부 교과로 지원한 학생들의 경우가 이제 이렇게 앞에 쪽으로 쭉쭉쭉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이 추가 합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보다는 덜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은 거죠. 서울대 넣은 아이가 연세대, 고려대도 넣었을 것이고, 뭐 때에 따라서는 성대, 서강대, 한양대도 넣겠죠. 또는 그게 이과 계열이라면 카이스트나 포스텍 이런 데를 또 지원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바운더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면 이제 이 대학을 합격할 수 있다 없다가 판별이 가능한 것이죠.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이제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100% 거의 합격이 가능한 아이도 있죠. 그렇지만 100%라고 얘기는 못 합니다. 그죠? 왜냐면 어떤 경우가 어떻게 발생될 수 있는 건 있는지는 모르니까요. 대략 이 정도라면 기본은 한다. 기본보다 위이다. 이 정도는 아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지원이냐 아니면 상향이냐 하향이냐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니까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이 책 있었죠. 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구체적으로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 고려대에 간 이 학생의 경우에는 고려대에는 경제학과 역사교육과를 넣었고 서울대에는 동양사학과를 넣었고 성균관대에는 글로벌 리더학과를 넣었습니다. 이 학생은 4개를 넣었네요. 이 중에서 이 학생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합격해서
합격했고 또 성균관대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역사교육과와 서울대 동양사학과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학생의 역량들을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역량을 평가하려면 학교생활기록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가 이게 완전히 공개를 해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학생이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을 때 1번 항목에는 뭐를 작성했고 2번 항목에는 어떤 점에서 작성을 했고 어떤 것을 더 끄집어내야 더 좋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해서 여기에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공개가 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학종 공략 팁 같은 것도 이제 이게 제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것을 제가 거의 왜 수학에서 보면 우리가 예전에 수학 정석 같은 거죠. 그것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는 그냥 정석이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학생 것만 있는 게 아니라 12명의 학생 거가 있어요. 뭐 서울대 거 학생 게 있고 고려대 것도 있고 뭐 한양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뭐 저 인서울 하위권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인서울 하위권까지 있으면 뭐 지방대는 왜 없냐가 아니라 지방대에서도 국립대학 정도라고 하면 인서울 하위권 또는 중하위권 정도에 속해 있다. 그 중에서도 부산대라든지 또는 뭐 경북대 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굉장히 그 지역 특색이 강합니다. 또 지역에서 가만히 보면 밥 먹고 살만한 거가 꽤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우수한 학생도 굳이 서울로 안 올라오고 그냥 부산대를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수한 아이가 그쪽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입시의 결과인 것이지만 일반적인 국립대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서울대 중하위권의 대학의 수준에서 보게 된다. 실제로 입시의 결과도 이제 좀 그런 면이 있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만 지방대는 서울권보다 아무래도 성적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일반적으로는 뭐 물론 대학마다 약간씩 차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그냥 학교생활기록부 다른 학생 거를 알아야 내 아이의 판단의 기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주는 책인 겁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를 굳이 공개한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것을 일일이 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이제 분석을 일일이 치고 보니까 분석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이 탁월한 학생들이 순위별로 평가가 가능하더라. 그런데 그것은 그런 비판적 사고력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 어떤 것은 추리, 추측, 추론, 분석력, 종합적 사고력, 논리력 이런 것들이 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곧 예를 들어 발표를 잘한다든지 또는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을 어떤 갈등 관계를 잘 해결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모든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애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그런 의사소통 능력을 증명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우수한지 안 우수한지는 결국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서울대 간에는 뭐가 있었던 것이고 고려대는 어느 수준까지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양대는 어느 수준인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 왜 모든 대학은 다 넣으면 더 좋았을 뻔했냐?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는다. 학생부는 대략 어바웃에서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성적 평가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마다 다 개성과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아이를 내 아이가 서울대에 갈 것이냐, 예를 들어 연구대 갈 것이냐 이런 거에는 그 대학에 이제 약간의 특성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대략 우리가 상위권 아이들이라고 하면 준비할 때 난 한양대에 맞춰서 공부할 거야. 이렇게 준비할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 어쨌든 늘 서울대를 목표로 준비해 가는 것이다. 그러다가 부족하면 성균관대에 맞는 그걸로 써져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고대에 맞는 걸로 써져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학생들의 특성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는 단순히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논술에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제시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 것이고요. 또 그것이 적합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비판적 사고 능력은 대학에서 선발하는 대입에서 선발하는 모든 대학의 기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논술 시험에서도 그렇게 대학들이 내세우고 있죠. 학생들을 우리가 선발할 때 비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논술에서도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추리, 추측, 추론 능력이나 또는 종합적 사고력을 본다. 이것들이 다 비판적 사고 능력을 본다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비판적 사고 능력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침판에 비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연재하게 됐던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수능 시험에서는 그러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수능 시험에서도 수능 시험 문제의 출제 방식이 우리 학부모들이 배웠던 그런 시기하고는 다르게 평가 지문에서 그러니까 문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문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어에서 비문학 문제가 가장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수학은 어떠냐?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의 이해력과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 거예요. 전체 시험의 구조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럼 비판적 사고 능력이면 그러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다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써주면 합격하겠네? 네,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지만 그렇게 무대뽀로 써주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학생부를 관리하는 그 교육청이 있고 교육지원청이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학교를 또 나름대로 컨트롤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비판적 사고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만 써줄 수 없는 거죠.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받기에 학생의 무엇을 받기에 그런 평가가 가능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입학사정관도 어디에서 이 학생이 우수한 아이였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고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이 아이는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평소에 습득하려고 내가 수학 공부하고 있는데 비판적 사고 능력이 길러져? 당연히 길러집니다. 왜냐하면 논리력이 바탕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귀납적인 방법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연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사 프로젝트에도 귀납법과 연역법을 연재 쓰기도 한 때가 있었고요. 매번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놨던 거죠. 그게 뭐다, 이건 뭐다, 저건 뭐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만, 이런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을 여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당연히 비판적 사고 능력은 뭐 산에서 가만히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면벽을 통해서 스님들이 그냥 길러지는 그렇게 해서도 길러질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비판적 사고 능력을 제대로 구현해내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없으면 홀라당 뭔가에 속아버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적 사고 능력은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다. 이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은 뭐에서 왔다? 결국은 많은 토론이나 또는 어디서 와요? 독서에서 오는 거죠. 책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것을 접해본 거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만 많이 읽은 애들이 문학책, 문학 소설 같은 류를 많이 본 아이들이면 책을 많이 보면 나 수능 국어 1등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 소설에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보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죠. 뭐 그런 것도 일부 있겠죠. 뭐 몇 프로라도. 하지만 비판적 사고 능력은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에서 오는 거고 그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침반에 보면 뭐 역사 나오죠, 과학 나오죠, 그 또 음악 나오죠, 미술 나오죠, 그 뭐 별의별 것들을 넣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학습법 넣죠, 동기 유발 넣죠, 이런 것들을 넣는 이유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거나 논술을 준비하거나 또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넣어놓는 거죠. 이러니까 이전의 공부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정말 공부만 하면 됐던 것들이 단순히 그렇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넓게 보고 있는 그런 것들로 아이들의 뇌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있었던 공부 방식과는 다른 공부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또 이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살아갈 때 물론 각 교과서에서 다양한 것들을 배워요. 나눔도 배우죠. 사랑도 가르칩니다. 그죠? 그런 거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천해가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몸으로 익혀라 라는 거죠.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도 그걸 익혀라. 자율활동에서도 정말 민주시민의 역량을 길러야 한다 해서 자율활동에서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잘 그려져 있다면 역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학종의 평가가 무슨 대단한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평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평가 방식에 있어서 대학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형태죠.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본다고는 하지만 어디는 나는 학업 역량 더 볼게. 어디는 뭐 나는 우리가 인성이 매우 중요해.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평가로 본다. 그러니까 준비는 늘상 서울대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밑으로 쳐져 이제 좀 더 부족하면 뭐 그 밑에 대학을 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마침 어제 고3 학부모의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들려드렸죠. 근데 뭐 결코 안타깝기만 한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어쨌든 깨달았으면 하면 되는데 그 댓글을 보고 한 학부모님이 또한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것을 잠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너무 늦게 알아서 나침판을 너무 늦게 알아서 후회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거 거짓말 안 해요.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알아서 대처하려니 이제 시간 부족, 이제 좀 있으면 원서를 낼 시점에서야 이제 알게 돼서 후회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어찌됐건 어떤 한 학부모님이 그와 유사한 사례를 겪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 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첫째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알아서 잘 가겠거니 생각했었어요. 이번에 수시에 다 떨어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학교를 잘 가지 못했어요. 뒤늦게 수시가 뭔지, 학종이 뭘 보는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인터넷을 떠돌다가 우연히 선생님 강의를 보고 하나씩 알아가게 되면서 정말 무지한 엄마였다고 반성하게 됩니다. 제게는 학종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만 쌤 강의 듣고 고등학생이 된 둘째에게 정보를 주려고 하며 학종 절대 법칙도 샀어요. 나침반 월간지도 소소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정기구독 고려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나침반 정기구독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책에는 아이의 공부 잘하는 방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공부 잘하는 아이를 선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조금 부족한 거는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대학은. 그렇지만 턱없이 부족한 아이를 무조건 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성적을 잘 받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어떤 아이에게는 공부 방법이 필요한 거고요. 어떤 아이에게는 동기 유발이 필요하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이 나침반을 정기 구독을 했든 뭐 한 달을 사봤든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읽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 읽는데 뭐 왜 읽어 이런 거 시간 없어 뭐 이러면서도 어쨌든 읽는데 별로 부담이 없다 이러면 매우 우수한 아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 한두 건의 사례에서 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례에서 본 거니까요. 그런 테스트용으로도 한번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